안녕하세요. 정확힌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센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기 부품, 전기 회로나 뭐 다른 회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센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센서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센서를 지금은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쓰고 그거 가지고 좀 활용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센서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한가 갑자기 또 하다 보니 종이가 없어요. 화이트보드 할까? 그러면 센서를 선택할 때 기준, 어떤 센서를 사용할 것이냐를 어떻게 정할까, 기준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어디있지? 잘 나오나? 기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회로를 AC로 할 거냐 DC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센서가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그러니까 AC로 하려고 그러면 AC 센서를 써야 되고, DC면 DC 센서를 써야겠죠. 뭐 저는 사실 센서나 이런 회로를 꾸밀 때 일단 센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봐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는 지금 뭐 거의 다 PMP형이나 MPN형, 저는 PMP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MPN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해야겠지. PMP형으로 회로를 짤 것이냐, MPN형으로 회로를 짤 것이냐에 따라서 센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종류, 센서의 종류죠. 센서의 종류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기계 설계를 할 때 어떤 거, 실린더 센서를 쓸 것이냐, 뭐 아니면 근접 센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 포토 센서를 쓸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선택을 해야겠지 뭐. 그 다음엔 3선식을 쓸 거냐 2선식을 쓸 거냐,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로에 따라서 NO 타입이냐 NC 타입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NC냐 NO냐. 없으면 사실 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새롭게 만드는 회로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거 NC냐 NO냐, 출력을, 그죠? 그 다음에 뭐 종류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종류, 근접 아니면 포토 아니면 광센서, 굉장히 뭐 다양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센서를 잠깐 소개를 하고 어떨 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좀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꾸밀 때. 왜 가져왔지?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센서 자체만으로도 뭔가 출력을 보내고 받고 이거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릴레이를 많이 이용해요. 릴레이를 이용해서 릴레이의 접점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아니라 처음에는 포토 센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센서가, 포토 센서는 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은데, 크게 이제 얘기를 하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 포토 센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송수신부가 같이 있는, 자, 바깥에 좀 시끄럽네. 창문을 좀 닫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송수신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르게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있는 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송수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받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받는 두 개의 이렇게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 가지고 보내고 받는 것을 하다 보면 실제 그 동작거리가 짧아요. 감지거리가 좀 짧고, 그래서 이 감지거리를 좀 넓히거나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반사경을 이렇게 씁니다. 반사경을 써서 그 감지거리를 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반사경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향성이라는 거죠. 지향성, 초점, 요런 게 좀 이렇게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체가 가까이만 와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좁게 나와 있지 않고, 이거처럼 이제 송수신부가 따로 있으면 감지의 폭이 좀 좁죠. 정밀하게 좀 제어를 제어보다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지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송수신부를 같이 있는 것은 동작거리도, 감지거리도 짧지만 반사경을 놓게 되면은 그 폭이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장점, 넓게 사용하면 조금의 그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수신부가 한 곳에 있는 거와 따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거 실린더 센서라고 하는데, 실린더 센서처럼 동작 실험 좀 더 해볼 거고요. 일단 크게 좀 나눠서 하면은 이렇게 두 가닥짜리 2선식과, 이건 좀 세 개인데 이건 좀 틀리지만, 사실은 틀리지만 3선식 이렇게 두 가닥짜리와 세 가닥짜리가 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근접 센서라 그래서 이렇게 금속, 비철 금속을 감지하는 이런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센서, 또는 어떤 물체든 감지할 수 있는 정전 용량 센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센서라죠. 이선식이지만 마그네틱 센서라 그래서 그 자석에 의해서 그 거리를 감지한다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NPN형이에요. 출력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것이고, 거의 그 90%는 NO예요. NO. 물체를 감지했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제품들을 보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라이트와 다크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트와 다크. 즉 NC로 쓸 수도 있고 NO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를 쓸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회로의 중간에다가 다 장착을 하게 되면, 센서가 있어야 되면 릴레이를 써야 되는 것이고, 회로의 시작점에 사용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릴레이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요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여기에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센서를 하나 쓴다. 이제 전원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서 X1이라고 있고, 만약에 얘를 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쓰게 되면 그냥 센서 자체로만도 이렇게 동작을 시켜 가지고 자기 유지를 시킬 수 있겠지만, 무슨 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뭔가를 동작을 시켜서 X2라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센서를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NO로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옆쪽에다 해서 뭐 NC로 쓸 수도 있겠지만,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센서를 하나 쓰고, 센서를 써서 얘가 X3를 동작하고, 중간에 X3에 뭐 B 접점이나 A 접점을 써가지고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의 역할에 따라서 릴레이를 써서 회로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뭐 딱 정해진 룰은 없어요. 전기라는 게 정해진 룰이 좀 없어요. 자기만의 개성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회로를 막 꾸몄는데 저는 B접점을 써가지고 온과 오프, B접점에 있는 스위치를 밑에다가 장착을 했더니, 원래는 그거는 다 B접점의 스위치는 위에다 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딱 정해진 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센서를 하나하나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송신부와 수신부가 같이 있는 요 센서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토닉스에서 나온 거예요. 오토닉스에서 나오고, BJ100-DDT라는, 맞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잘 안 보여요. 맞네요. BJ100-DDT 오토닉스에서 나온 건데, 전원만 연결해서 출력을 한번 볼게요. 출력을 한번, 전원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갈색이 플러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DC 24V, AC도 있어요. AC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DC로 사용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센서들은 DC 24V보다는 12V부터 동작을 합니다. 12V부터 동작을 하니까, 자, 이것도 마이너스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NPN형이다. NPN.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첫 번째, 반사경 없이 동작을 시켜볼게요. 반사경 없이 동작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라이트죠. 라이트. NO. 그죠? NO. 어차피 출력은 검정색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NO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 반사경을 한번 다뤄볼게요. 반사경을 하니까 감지를 한 거죠. 이럴 때는 안 되죠.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반사경을 달아서 NO로 쓰고 싶어, 이렇게 놓고 NO로 쓰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동작거리가, 감지거리가 좀 길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경을 하나 놓고, 또는 반사경을 놓지 않더라도 그 송신부와 수신부를 쓰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있잖아요. 뭐 컨베어라던가 이럴 때는 굳이 뭐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한쪽에는 반사경을 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송수신부가 같이 있는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NC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크와 라이트라고 있지만, 실제는 여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감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꺼졌죠? 렌즈를 틀었어요. 렌즈를 틀어서 그 라이트로 다시 바꾼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넣으면, 감지거리가 살짝 너무 틀었나?
감지거리가 잘 안 맞네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NO와 NC를 쓸 수 있다. 감지거리도 조절을 해 주시고 다크와 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됐으면 다시 한번 완전히 감지거리가 굉장히 NC가 됐고, 그죠? NC에서 NC를 끊어주는 거죠. 감지거리가 좀 틀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사경을 달아서 쓰는, 그렇게 쓸 수 있는 포토 센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토 센서는 끝났고, 두 번째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는 송수신부가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송수신부 살짝 치워놓고, 송수신부가 있는 요거 하나 써볼까? 이것도 틀린 건데,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요것도 오토닉스에서 나왔네요. 오토닉스 참 많네 이게. 야, 이거는 또 전용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쓸 수 있는 전용 같아요. 즉 NO나 NC가 정해져 있는, 지금 보면 레인지가 없어요. 레인지가 없어서 여기는 송수신부가 같이 있어 있기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가 MPN형이다. MPN. 지금 고장났는지 고장난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제가 터미널은 다 꼽았고, 지금 얘가 지금 동작이 됩니다. 이 굉장히 짧네. 그죠? 얘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렇게 반사경이 있어도 얘는 이건 이제 지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향성이 있어서 어느 거리, 이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한 20mm? 10mm, 한 30mm 30mm를 벗어나면 좀 안 되네. 이건 무조건 NO 타입 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도 오토닉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이것도 어쩌면 반사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포토 센서라고 써 있고, 이게 감지거리가 좀 짧은 거, 그 특징이 다 있는 거죠. 동작이 넓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딱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지정된 점을 지나갈 때 감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딱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감지거리가 좀 짧다. 짧은데 정밀하게 제어를 하고 싶다. 또 뭐 다른 것 마냥 수광부와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렇게 반사경이 있어도 얘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반사경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반사경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보면 반사경을 쓰면, 자, 반사경을 쓰고, 이것도 뭐 반사경을 써서 하게 되면 NC도 되네요. NC. 자, NC잖아요. 지금 저 삐덥점인데 중간에 꺼줄 수 있는. 반사경을 써도 얘는 감지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감지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NC로 쓰는 거죠.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다크와 라이트로 쓸 수 있는데 반사경이 없으면 무조건 N5로 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얘도 반사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반사경이 있어서 NC로 N5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단지 감지거리가 굉장히 좀 짧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 수광부가, 발광부와 수광부가 이렇게 송수신부라고 그래요. 그냥 송수신부가 따로 있는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따로 있는 거는 한쪽은
선이 두 가닥밖에 없어요. 전원만 연결하는. 한쪽은 세 가닥이 있는 거죠. 감지해서 출력까지 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 센서나 모든 게 요즘은 전기가 갈색이 플러스, 청색이 마이너스, 검정색은 출력선이다. 이것도 이제 NPN용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할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출력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지금 출력이 꺼져요. 이것도 아마 그러면 NO 이런 거, NO, 그죠? 자, 이게 이제 지향성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굉장히 감지거리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게 지금 자세히는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봐도 1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감지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송수신부를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1m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반사경이 필요 없는 송수신부가 따로 있는 이런 센서, 이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토닉스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향성이 있죠. 한쪽 방향으로 초점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좁은 구간, 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쓱 지나가면 감지가 좀 디테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사경이 있으면 폭이 넓은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는 작은 제품이 어디 지나간다던가 이런 거, 그럴 때 감지하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송수신부가 있는 센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카운터를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카운터를 하나 달았습니다. 카운터를 하나 달고, 요번에는 홀 센서라고, 저는 홀 센서라고 부르는데 말굽 센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NPN용으로 돼서 N5예요. N5고 NC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N5예요. 이거는 뭐 선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없어. 여기 보면 그게 없어서 무조건 N5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 홀로 지나가면, 이 숫자를 지금 뭐 1004로 해놨지만 어찌됐든, 그죠? 이렇게. 말굽 센서다 보니까 이게 홀 센서, 말굽 센서, 그래서 이게 지나갈 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펄스 값을 해서 신호를 줍니다. 펄스 값을 신호를 줘서 무슨 어디 이제 드릴이라던가 이런 회전수를 체크할 수 있죠. 우리 사출 성형기에서는 우지는 그렇게 달려있지는 않은데, 요렇게 해서 이제 홀을 지나갈 때 이동량, 우리 이게 후판이라 그러는데 그 이동량을 체크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숫자도 카운터가 되는 거죠. 이동량도 카운터가 되고 회전수도 카운터가 할 수 있는 그런 홀 센서, 아니면 말굽 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는 인셔트라 그래서 사출 성형기 그 제품 찍을 때 이렇게 그거 제품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숫자가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면 CPS라 그래서 조금 컴퓨터용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어해준 속도에 의해서 얘가 감지할 수 있는, 그걸 맞춰주면 훨씬 더 예민하게,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얘가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전에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CPS가 이제 몇이냐에 따라서 감지하는 감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여기로 끄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다 보니 이렇게 홀 센서도 있다. 이건 이제 어떤 거 뭐 해볼 게 없네. 살짝 숫자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홀 센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홀 센서 설명을 드리고,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센서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0V, 뭐 리셋, 인,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전원이 이거 같은 경우는 DC 24V니까 어차피 전원이 필요하다 보니 그냥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원이 DC 24V가 쓰기가 어려우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라 그래서 그 파워 앰플리파이어 PA-12라는 이걸 쓰시게 되면 여기도 그렇게 센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DC 12V 플러스 0V 리셋 이런 게 나오고, 그때에 따라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접점이 또 있어요. 접점이 사실은 이 센서에서 NO, NC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B 접점, A 접점, C 접점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NPN형이냐 PNP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것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 PA12의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센서를 DC 24V로 동작을 시키려면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야 되죠. 릴레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이것도 이제 홀 센서죠. 말굽 센서인데 여기 선이 4가닥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아까 3가닥이었고 2가닥짜리도 있는데 얘는 4가닥이에요. 4가닥은 뭐냐면은 전원을 연결하고 검정색으로 출력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센서들은 다크와 라이트가 있어 가지고 NO와 NC로 쓸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없다 보니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0번, 자 6번이 마이너스네. 6번이 마이너스.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비를 일단 빼고 6번이 마이너스, 6번이 마이너스, 5번이 플러스. 검정색이 4번 인. 이게 이제 카운터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카운터까지 연결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얘가 이제 NPN형이라, 아이고야 이거,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걸 지금 소켓을 하다 보니까 소켓이 안 맞았어. 소켓의 번호가 틀렸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확실해도 이게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상하가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렇게 상하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꽂으려고 그러니까 안 꽂혀서 보니까 여기 잘못 꽂잖아. 근데 연결하기 전에, 꽂기 전에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얘를 꼽으려고 하다 보면 안 꼽히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실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저도 엄청 놀랐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네. 자 NPN형이에요. NPN형이라, 자 NPN형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NPN형으로 위로 올려놓고 220V 꽂고 전기를, 출력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출력이 아웃라고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럴 때 얘를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불 들어오죠. 센서에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N5로 썼잖아요. N5. 그러니까 그 물체를 감지할 때 출력이 나오는 N5로 썼어요. 근데 얘를 NC로 쓰고 싶어. 그러면 핑크색의 것을 지금 아까 그 플러스가 5번이었잖아요. 5번에다 한번 꽂아 볼게요.
5번에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연결을 하는 거죠. 플러스를 하나 플러스에 연결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물체를 감지할 때 불이 들어왔어.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여기다는 연결해서 써본 적은 없어요. PA12에다 연결해서 써본 적은 없는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꽂고 전원 연결하면 바로 아우트가 나와야 돼. 안 되네. 야, 요건 안 되네. 아니, 안 꽂았구나. 이거 됐네. 아, 됐어요. 아까는 출력 안 나왔었잖아요. 얘는 꼽자마자 출력이 나왔어요. 출력이 나왔고, 됐어요. 이번에는 NC로 쓰게 된 거죠. NO를 NC로 쓸 수 있는 그 핑크색 선을 플러스로 해주면 다크와 라이트를 해줄 수 있는 그 선이라는 거죠. 조정을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파워 서플라이나 릴레이가 없더라도 PA12라는 이렇게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는 이걸 쓰게 되면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전원을 이용해서 다른 데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여러 개를 갖다 여기다 이제 센서를 몇 개를 이용해서 그 중에 하나만 우리 병렬로 이용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렬로도 잘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직병렬로 할 수 있게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는 이렇게 PA12라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앰플리파이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DC 24V를 할게요. 여기까지 끝났고 오늘 센서를 소개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소개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정전 용량 센서라는 거예요. 정전 용량 센서라고 해서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M평이네요. PM평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는 PM평이에요. 여기 보면 CR 18-8DP 이렇게 써 있어요. 8DP라고 써 있고 다른 거는 MPN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MPN형 MPN형이 있는데 MPN형은 18-8D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색이 틀립니다. 글자 색이 MPN형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MPN형 흰색으로 되어 있고 PM형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요거 청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색깔만 글자 색만 봐도 요거 PM형, 요거 MPN형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형으로 똑같으니까 MPN형이랑 똑같으니까 MPN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MPN형은 이게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센서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센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 이게 어떤 물체든 된다 그랬잖아. 어떤 물체든 그죠? 어떤 물체든 손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이 감지거리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감지거리도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레인지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감지를 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죠? 감지를 못했어요.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안쪽에 그죠? 그 안쪽에 있는 물건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감지할 때, 재료를 감지할 때, 제가 지금 음료수를 다 먹어가지고 좀 애매하다. 음료수를 다 먹어서 음료수를 안 먹었으면 확인이 될 텐데 거의 다 먹었어. 지금 물을 감지하고 싶어.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물을 지금 감지하고 싶어. 위쪽은 지금 근데 물을 감지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물도 감지합니다. 이렇게 물 없고 있고, 그죠? 물도 감지해요. 물도 감지해서 거의 질량이 있는 것들은 다 감지할 수 있고, 그 넘어 것도 레인지에 조절만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이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전 용량 센서도 있고, 이 정전 용량 센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였지? 얘가 좀 다양하잖아. 크기도 좀 있고, 크기도 좀 두 가지 이 정도 있고, NC, NO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용도 있어요. 교류용은 선이 두 가닥이죠.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류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센서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 감지할 수 있는 정전 용량 센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가장 뭐 만들 때, 전기회로 제작하고 지금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드린 건데 이거예요. 저는 이거 키엔스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키엔스에서 나온 건데, 이건 광화이바 센서라는 거죠. 광화이바. 이 광이에요. 광화이바에 얘가 광화이바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그런 센서인데, 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감도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감도를 숫자로 표시해 준다. 이거 한번 재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감도를 조절이 가능한 거죠. 얘가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감도거리, 감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 색깔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고. 자, 제가 전원만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32가 나오면서 출력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파란색 같은 경우, 지금 파란색 플라스틱에 놨더니 뭐 32, 33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5에다 놨네 제가. 그래서 이걸 숫자를 쪼르륵 올려볼게요. 이런 것이 좀 가능하다는 거, 조절이 가능하다. 그것도 조절이 가능한데 숫자로 조절을 한다. 지금 1052라는 뭐 데이터적인 거지만 실제는 이게 뜻이 뭐 감도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 거죠. 출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N5에도 지금은 N5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더니 122밖에 안 나와. 어떤 걸 해야 될까? 흰색이 300이 넘어가고, 얘가 살짝 띄워주니까, 살짝 띄워주면서 했더니 넘어갑니다. 흰색이 제가 근데 예전 뭐 이거 쓴다고 해놨다가 안 쓰는 건데, LED 등 거기에 흰색이 1000이 넘어가네요. 가까이 이렇게 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선호합니다. 이게 뭐 메이커가 그 모델이
FS-V21이라는 TS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 때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몇 개 남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글쎄 얘가 굉장히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요즘은 뭐 만들 게 별로 없어서 만들 게 없어서 좀 쓰진 않고 있고, 감도도 좋고 또 이게 어떤 것을 감지해야 되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근접 스위치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근접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인 근접 스위치는 감지거리가 4mm 정도 돼요. 4mm 정도 되고, 좀 크기가 좀 크죠 원래. 요게 좀 그래도 작은 축에 속하는 건데, 우리 오토닉스에서 나온 것 중에 좀 작은 축에 속하는데, 요보다 한 단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작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름이 요거 한 3mm 될 것 같은데, 3.75mm 3.75mm의 근접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동작시키는 건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저는 오늘 이걸 왜 소개하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기 회로를 뭐 만들거나 동작시키거나 할 때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됩니다. 거의 동작거리가, 감지거리가 1mm 되는 것 같아요. 1mm 정도 되려나 안 되나. 옆에는 안 되고 지향성이 있어서 끝에.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자체로 쓰시지 말고 이렇게 물건을 놓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 두께보다 두꺼운 것은 감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기법인데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근접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왔지? 파나소닉이라는 곳에서 나왔나 본데? 네, 맞네요. 파나소닉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도 우연치 않게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꼭 쓸 때가 있겠죠.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요보다 이제 큰 근접 스위치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MPN형과 PNP형의 것이 있습니다. PNP형 있고, 이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커질 수 있는 색깔별로 구별하기는 요즘은 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색깔로 구분만 하면 PNP형, MPN형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금속만 감지하죠. 금속, 비철금속 이런 것만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기를 연결해 보면 회로에 응용하는 것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회로를 만들어서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끄는 걸 잊어버리네. 괜찮아요. 여기 감지거리가 뒤에 숫자가 뜨거든요. 숫자가 나오거든요. 12PR12-4DN 그러면 4mm 정도의 밀도에 따라 틀려요. 이건 한 3mm 정도 되는 거 보면 훨씬 더 부피가 좀 크고 한 것들은 이거 쇠는 감지거리가 좀 더 기네요. 그죠? 이렇게 알루미늄도 잘 돼요. 이 감지거리가 좀 짧네 이것도. 자, 이렇게
감지거리가 다르지만 이렇게 어찌됐든 금속과 비처금속을 감지해주는 근접 센서라는 것도 있다. 그죠? 근접 센서가 있고. 다 끝났어요. 근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건 뭐 똑같은 건데, 송수신부가 따로 있는, 이것도 아마 오토닉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납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맞나?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토닉스에서 저희가 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한영넉스나 오토닉스나 이거 쪽이 제일 많다 보니 오토닉스 걸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토닉스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자, 오토닉스 맞죠? 맞아요. 오토닉스. 그래서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이것도 저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네. 저 근데 왜 삐딱하지? 이 각도가 좀 삐딱한데? 이렇게 똑바로 돼 있으면 똑바로 돼 있고 막혀 있으면, 그죠? NO 쭉 NC. 이게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 출력이 안 나오고, 마주 보고서 중간에 물체가 감지되면 출력이 나온다. NO죠. NO. 자, NO에 다시 NC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게 특별하다. 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일단 막혀 있어요. 막혀서 무조건 NO야. 무조건 NO인데, 그죠? 무조건 NO. 근데 여기서 각도를 살짝 몇 도나 될까? 옆으로 살짝 틀어주면 얘가 NC가 되네. 이 상태에서 이건 안 되네. 야, 신기한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려주면 NO. 여기서 틀고 싶어.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안 되네. 다크와 라이트 정도는 되진 않고, 그냥 NO로만 써야겠네. 감지거리는 좀 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뭔가 회로를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뭔가 찾아볼 텐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N5로 쓰시면 딱 될 것 같아요. N5로 쓸 수 있는 거. 또 하나, 말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좀 큰 거. 말굽 중에 굉장히 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크와 라이트를 쓸 수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센서가 두 개가 돼 있어요. S1과 S2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까?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는 MPN형이다. MPN형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쓸 때는 공부를 좀 하는데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타입인지는 정확히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전원을 올리면 좀 불이 하나 오긴 오네요. 이게 안 되네. 부분인데.
고장났나? 출력이 오는, 아이씨, 이 플러스를 하면, 아, 참. 이상하더라. 지금 보면, 하나 감지에도 불 들어오고, 뒤쪽에 감지에도 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쪽이 들어가서 켜지고, 두 개 다 켜지면, 그죠? 두 개 다 켜지면 하나가, 꺼지나? 하나만 들어와도 들어오고, 두 번째는 안 되고, 깊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앞쪽엔 들어오는데, 두 개 다 들어와. 두 개만 지나갔어. 2번만은 안 들어오고, 1번은 무조건 들어오고, 2번도 안 되고, 1, 2번 같이 들어와도 되고.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놓으면, 야, 좀 특별하긴 하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2번만은 안 되고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되고. 자, 특이한데 어떻게 쓰지? 좀 특이합니다. 저도 이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굽 센서가 센서 1 앞쪽은 들어오면 감지되면 불이 들어오고 뒤쪽은 안 돼요. 뒤쪽만은 안 되고 앞쪽만은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 이런 그 말굽 센서도 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완벽하게 파악은 얘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감지하는 거는 두 개다. 깊이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제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그네틱 센서예요. 마그네틱 센서인데 자, 요걸 가지고 요거다 해볼게요. 마그네틱 센서. 선이 두 가닥이에요. 이 두 가닥의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닥의 장점은 어차피 선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MPN형으로 쓸 수도 있고 PMP형으로 쓰는 거라는 것이고, 선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선이 바뀌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MPN형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청색의 것을 마이너스에 연결을 합니다. 이 갈색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원 두 가닥인데 전원 넣으면 이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MPN형으로 쓸 때는 그 청색의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 놓으면 갈색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동작을 할 때 얘도 불이 들어오잖아. 그죠? 얘도 센서에도 불이 들어오고 얘도 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는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센서도 있고 그랬었는데 되기를 바래. 자, 동작을 해놔. 야, 이거는 아예 동작을 하네. 그런데 릴레이에는 불이 들어오는데 얘 센서에는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센서가 동작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 릴레이를 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센서에는. 동작은 되나. 그죠? 아까하고 틀리죠? 얘 센서에도 불이 들어오고 얘도 불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센서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얘를 그 PMP형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PMP형으로 써보려고 그러면 출력이 플러스가 나가니까 릴레이 코일에 마이너스를 넣어놔야겠죠. 좀 마이너스를 넣어놓고 이번에 갈색 선에 플러스를 넣으면 물체를 감지하면 얘가 이쪽으로 청색으로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MPN형과 PM형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다. 요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잘 안 주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불이 들어왔지? 여기도 불이 들어왔죠. 그죠? PMP형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거리가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 감지거리가 틀려서 좁아서 이 두 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감지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감지한 거와 감지하는 거죠. 전진했을 때 감지, 후진했을 때 감지. 이럴 때 쓰려고 그러면 여기다 하나를 더 달아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센서를 지금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몇 개 더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이것도 오토닉스, 거의 다 오토닉스 거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반사경이 있어서 감지거리가 이거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봐서는 한 2m 나왔겠죠. 여기는 보면 200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번호에서, 모델 번호에서 저기 답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2m 이상은, 2m 이상은 감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에어리어 센서라고도 있어요. 사실은 설명을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기는 연결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오토닉스 거예요. 에어리어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감지할 수 있게 에어리어 센서. 여기 또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 화려하게 들어와요. 제 영상 보시면 이거 설명 다 해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기도 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건 조금 틀리네. 앞쪽이 빨간색이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제 펜이네. 이건 옴넌 거네. 옴넌 거 마지막. 제가 이제 오토닉스 또는 일제 키엔스 몇 가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센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린더 센서도 했으니까 빼버리고, 옴넘게 어떤가 한번 볼게요. 옴넘게 뭐가 좀 다른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 마지막으로 옴넘 거 MPN형 릴레이 가지고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릴레이에 출력이 입력이 인가되면 동작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것만 해드렸는데, 나중에도 전기 회로를 꾸미는 그 과정에서 센서에 대해서 좀 궁금증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가 제가 뭐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해봤어요. 이 센서도 있죠. 이 센서도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PMP형. 이거는 어디 거예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오텍스인지 오텍스인지. 요거는 조금 더, 요건 이제 PMP형인데 제가 예전에 썼던 거. 그래서 요것도 일단 출력이 계속 나오네. 다크라이트, 뭐 다크로 되어 있나? 자, 감지거리, 감도. 요거는 이렇게 반사경이 있어야 쓰네요. 반사경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반사경이 있어야 돼. 반사경이 있는 타입이네요. 이건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반사경이 없어도 송수신부가 있으니까 반사경이, 근데 여기 빛이 하나로 들어오고 여기 반대로 들어가는 게 있어갖고 반사경이 없어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사경이 없으면 쓸 수 없네요.
출력 한번 다시 한번 미니멈으로 안되고, 최대한 감도 최대한 높도 안되고, 다크 안되고, 라이트 나오긴 했는데 안되고, 그래서 반사경을 반드시 써야 돼요. 반사경이 있어야 되는 옴넌 스위치까지 포토센서까지 23Z-R61이네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센서에 대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전원 연결해서 동작시키는 것까지만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